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찍어볼게요. 계속 찍었죠.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요 부분은 찍지 않았죠. 다만 이 부분은 거래량이 등반되면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 그리고 이 테마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요 부분. 그쵸? 바닥에서 주식을 사는 거는 이런 테마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발생됐을 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가라고 해서 요 부분에 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요 부분은 피해가자라고 했죠. 왜? 지분 가치는 절대 4배를 넘을 수 없다. 상승 후의 주가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선 점상으로 2번 갑니다 라는 영상을 찍었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거의 60% 올랐죠. 58%.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고를 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영상을 찍었다는 거. 지난 영상들 제가 진짜 과연 여기서 주식을 사라고 했고, 그쵸? 여기서 상한가 2방 급을 간다고 했는지, 그리고 나서는 변동성 거래를 해라 말씀드렸죠. 이날도 결국은 어떤 이들은 들고 가면서 58% 수익을 낼 것이고 어떤 이들은 120%의 수익을 낼 거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자, 오늘 그걸 다룰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전에 이 초전도체라는 학회가 비공개로 열렸죠. 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게 신물질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자료를 이 변동성 거래를 통해서 현금화 시키는 대로 그 수익 부분만큼은 계속 황산납 업체를 사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보시죠. 상온 초전도체 LK99죠. 이게 초전도체죠. 빨라야 8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이유는 재현 시도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퀀텀 에너지, 이 뜻이 뭐예요? 황산납이 없으면 결과를 도출해내기 힘들다. 그쵸? 이 뜻이잖아요. 마이너스 197도라는 상온에서 이 물질이 진짜 초전도 물질인가를 알 수 있는 건 황산납밖에 없다. 자, 이 업체를 이 네이버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관련주로 나오는 건 의미 없습니다. 왜? 시료를 납품하는 업체여야 되는 겁니다. 맞죠? 중요하죠? 자, 그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가장 핵심은 이 축제는 다음 주면 이 시료를 가지고 기대 아니다라는 결과물이 나올 텐데, 여기 나와 있죠. 신성 델타테크 위험 종목이죠. 경고 조치가 걸렸어요. 그럼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거래 정지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그쵸? 바로 거래 정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대주주가 있어요. 지분을 들고 있는 대주주. 분명히 어느 가격 이상은 못 오르게 하면서 이런 변동성 플레이만 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렇게 좋은 재료인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황산납, 아까 말씀드렸던 시료를 납품했다라고 나오는 기업 있죠. 요번에 학술대회에 둘 다 참여를 했어요. 이 기업을 피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성델타테크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상장되는 업체의 유상증자도 분명히 있었죠. 예, 공시사항 보시게 되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팩트는 뭐라고 했죠? 황산납. 그쵸? 이 기업 한 곳입니다. 시료를 납품을 했다. KBS의 보도자를 통해서 나갈 겁니다. 그 업체 이름까지. 왜? 최근에 KBS에서 보면 테라사이언스부터 리튬이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가 나오면서 반대가 나오고, 그쵸?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던 적이 있었죠. 이게 바로 언론의 힘입니다. 진실은 왜곡될 수도 있지만 끌어올렸을 때는 폭등. 그쵸?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수면 위로 끄집어냈을 때는 그런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자, 지금 뭐죠?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시장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 업체는요. 일단 말씀드리면 황산납이라고 하는 거는 대량 생산이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담당하는 몇 군데의 업체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업체다, 어떤 업체다 이렇게 해요. 결국은 뭐다? 지금 다 손실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문자가 옵니다. 자, 그러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모든 기업이 이걸 한다 안 한다는 중요하지 않는다. 이 핵심 고리의 연결고리를 풀 수 있는 것이 황산납, 시료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납품해서
얘네들이 결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기다 아니다는 숙제로만 즐기되 결국은 뭐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127-8790으로 신성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성 델타테크 대응 자료 그리고 황산납. 왜? 위험 종목이잖아요. 변동성을 반드시 키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종목이 위험 종목이 지정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이나 어떠한 대출을 사용을 못하죠. 그쵸?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은 현재 현금만 가지고 거래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는 봐요. 신용 잔고율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만 원대까지만 하더라도 4.5% 예, 신용이 있었죠. 지금은 없죠. 0%에 예. 이틀 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 둘. 이유가 뭘까요? 아, 사람들이 손절을 했나요? 아닙니다. 계좌에 이 종목을 신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을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작으면 상관이 없지만 비중이 크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 현재 평가 금액이 2억인데 당신이 지금 사용하는 신용금액의 담보 비율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팔아야 된다. 현금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 주식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전부 상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을 과연 겪을 수 있었을까? 여기서 한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해되셨나요? 자, 중요한 건 딱 하나죠. 황산납, 신성 델타테크의 이 위험 종목 구간 안에서의 변동률인데 제가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각 운용사의 지분 현황을 좀 봤는데 사실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보유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각 증권사에 있는 지점장 그리고 임원들 기준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한 부분에서 좀 많은 수량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와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면 대주주가 본인 지분을 팔면서 누른다고 하면 악재가 나와서 되돌림이 힘들겠죠. 그러면 피인수 기업인 황산납 기업을 피인수할 것이고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왜? 이 싸움이 당분간 이번 주 다음 주 후반때까지만 이어지고 잠잠해 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만일에 기라고 하는 사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거다. 최근 들어서 맥신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움직이죠. 2011년도에 개발이 됐죠. 10년 넘게 지난 다음에 대량 생산이 있다라는 이슈로 오르죠. 뭘까? 갑자기 신기술이 나왔다는 거지. 그쵸? 얘네들도 신기술? 사실 맥신도 점도를 높이고 방호복 또는 어떠한 전달 물질, 백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백을 다 받을 수 있는 이거예요. 자, 일맥상통하기도 하다. 최근에 있었던 양자 컴퓨터도 역시나 저온에서만 가동했던 거를 쉽게 말해서 고온 상태에서도 가동할 수 있다. 바로 또 오늘 기사 나오죠. 슈퍼컴퓨터 6을 만들어냈다. 자, 의도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이게 과거에 있는 사실을 끄집어내는데 맥시는 2011년도에 있었던 테마긴 하지만 현재 주가는 어떻다? 올랐다 치더라도 이때에 대한 주가의 4분의 1절도 오르지 못했다. 그 뜻은 뭐죠? 신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해서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즉 변동성 거래.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런 이슈들이 다음 주는 더 흘러나오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에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하면 오를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걸 뭐라고 해요? 주가가 미리 오른 상태에서 4배가 오른 상태에서 재료가 나오게 되면 어떻다? 재료 노출. 바닥에서 실적이 안 좋다? 상승, 선반영.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모든 종목은 그렇습니다. 왜? 급등주니까. 그쵸? 기라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 기라고 하면 점으로 보내야 됩니다. 계속. 점. 그리고 나서 기다라고 했을 때 부셔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선반영을 시키면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아,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런. 예, 의미 없다. 왜? 여기서는 사실 근접할 수 없었다. 왜? 모든 종목들, 급등주들은요, 이 2번의 상승은 나온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장주들은 그 테마가 일어났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실인가 아닌가의 공방, 그리고 재차. 여기선 변동성 플레이. 여기는 뭐냐 하면
공부를 첫 상승까지 있을 때 첫날 공부를 하고 진입은 이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크게 하는데 상따하면 안 돼요라고 하지만 이 테마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테마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똥인지 된장인지 보는 이런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죠?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 거. 왜요?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그때가 주가 상승률이 가장 화려하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학술대회 이런 말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적으로 놀아야 되는 부분이다.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건 황산납이죠. 피인수 되기 위해선 대주주는 이 지분 따로 연관성이 있는 보유된 증권사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누르든 어느 가격까지는 못 올라가게. 왜? 갔다가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피인수를 하려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본인이 어떠한 일정량의 10만 주면 10만 주, 5만 주면 5만 주의 지분을 시장에 매각을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신성, 황산납 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거 다 보내드릴 거고, 만일에 문자를 못 받았다라는 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신성 황산납은 여러분이 반드시 앞에 별표를 쳐서 한번 보내보세요. 이 스팸 문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통신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별표 그리고 신성 그리고 황산납. 네, 별표자가 일단 문자에 들어가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가 안 된대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앞으로 전망, 이거는 이미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자, 간단히 초전도체는 저항값을 0으로 만들고 엘리베이터 쿵 해서 저항값 중력을 줄이고 100을 송출하게 되면 100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초전도 물질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297도에서 활동하는 물질이 마이너스 197도에서도 활동하더라. 초라는 말을 붙여보자 라는 뜻입니다. 우주선 타게 되면 쭉 올라가게 되면 공중부양되죠. 저항이 없는 관계, 이게 바로 초전도체라고 하고, 무슨 관계요? 자, 연세대, 명지대, 고려대 이런 데서 연세대에서 우리 초전도 물질이 발견했다. 퀀텀 에너지에서도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 그쵸? 끝이죠. 그럼 얘가 무슨 상관이요?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분을 들고 있다. 누구 지분? 퀀텀 에너지 아니 캐피탈.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들고 있는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만일에 이걸 매각을 해버리게 된 지분 가치는 어떻게 될까? 지분 가치만큼만 먹는 거지. 그쵸?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시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만일에 과거에 있었던,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있었을 때 DPC라는 종목이 하이브라는 업체에 지분을 들고 있다 만다 몇 조 20조 가치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지분 가치를 가진 기업은 보통적으로 갈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다. 그쵸? 아무리 잘 나봐야 한계가 있다. 그게 몇 배라고 했죠? 최저점 대비해서는 7.5배, 상승 후의 조정에 대한 가격으로 따졌을 땐 4배 이상을 넘기지 못하더라. 왜? 바로 직속적인 엄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7배까지 갈 수 있는데 한 단계를 건넜죠. 얘의 캐피탈에 대한 이해되셨나요? 캐피탈이 지분을 매각하든 가치가 늘어난다고 하면 얘가 직접적인 수혜인가요? 나눠 먹겠죠. 그겁니다. 그 캐피탈은 얘네들한테만 지분을 가진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 50%는 딴 놈 거잖아.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우리는 기다 아니다라는 싸움의 공방에 포함할 필요 없다. 왜? 축제는 즐기자. 기다 아니다. 다음 주 결과물. 그리고 대표이사의 발언.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해서 변동성이 여기 올 거고, 최대주주는 절대 이 어느 가격까지는 넘기지 못할 거니 찍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다 막고 겨우야 3% 먹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된다면 이거 비공개 비공개 간 다음에 끝. 당연히 말했죠. 선반영. 모든 시장은 선반영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힘의 시속 게임, 맥신, 초전도체 이런 함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했어요. 꿈의 신물질 중에 저희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핀. 과거에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핀을 이용해서 신소재, 꿈의 신소재다라고 했었죠. 그 기업을 다시 제가 연구하고 있고요. 이 자료 내에는 4개 정도의 기업 가능성 후보군을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분석 자료도 있고. 왜 그러냐? 맥신이란 2011년도의 테마를 지금 끄집어내서 이렇게 신물질이다라고 해서 힘겨루기의 일종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시장에서 아직 주목하진 않지만 그래핀, 이 기업이 부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선점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만일에 테마군이 이게 그래핀 초던주의 끝나는구나 했을 때 이 부분에 나가는 거고, 이게 상당 부분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군으로 엮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땐 이 부분에 다시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선수와 하수는 아니고 초심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테마주를 거래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관련 기업을 샀더라도 단기 요건 요렇게 이런 판을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기업이 말하는 100%의 내용만 받아들이게 되고, 이 구간대는 이쪽에서 아니야, 신성 델타테크는 원래 2차 전지 이렇게 배터리 쪽에 저장 용기를 만드는 애들이라서 관련이 없어. 여기서는 무시하고 여기서는 긍정으로 가버린다? 안 된다. 여기서는 분석하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분석해서 과열에는 변동성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선수라는 겁니다. 자, 만일에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요. 뻔히 사실들을 알려준다고 합시다. 어떤 미국의 헝다에 어떤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안 좋은 소리 나오고 신용등급 강등 나오고 하는데, 나는 시장을 위만 보면서 가져간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언제나 주식을 비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나는 이 주식을 어떠한 종목을 거래할 때 이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시장 상황이나 업종이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새롭게 현금화를 시켜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보통 여기서 수익을 냈다고 해서 좋아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심리가 한 번 더 사자. 여기서 손절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게임의 룰은, 주식 시장은 어디서 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어디서 재진입할 수 있는 시간대, 진입 시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네가 신이냐라고 하지만 20년 동안 제가 왜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장에 순응을 했습니다. 이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냐? 한 번에 주식을 사질 않았어요. 다만 하나, 둘, 세 개의 동네를 나눴습니다. 이 테마가 있기 전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150조에 있었던 2차 전지, 그리고 120조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일부 기타 섹터. 그러면 이 큰 시장이 움직였을 때 잠깐 쉬는 과정에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랬고요. AI 반도체는 다 합쳐봐야 20조도 안 됩니다. 잠깐 옮겨가는 그 구간에 신고가를 내버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9만원에서 15만원 신고가 나듯이. 결론은 뭐냐면 어느 부분대에 대한 함수, 시장의 힘의 균형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되는 업종의 60%에서 65%, 그 다음 후보군의 20%, 10%. 그럼 어떻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지금 안 해야 되는 업종의 65%, 그 다음 해야 될 거에 30%, 지금 해야 될 거에 10%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도 제가 스타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웬만한 매니저들이 싸다 기업 탐방 얼마짜리다라고 해서 했을 때, 애널리스트 떠들 때 저는 어떻게 했냐? 예기 못한 질병이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 모든 시장의 종목들의 펀더멘탈을 훼손시켜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다? 코로나 때 테마가 있었죠. 나쁘게만 하면 테마지만 이걸 뭐라고 해요? 시장의 의견. 참여자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 의견이 바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었죠. 자, 인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뭐 테마 아니에요 라고 할까봐. 왜 테마죠? 그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끼는 이유 뭐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을 만든 이유 뭐죠? 사망자가 너무 많았죠. 치료제는 뭐죠? 똑같죠. 그때 당시엔 이게 주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화두였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는 사람한테 너의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와닿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큰 시장의 모멘텀이었고 시장의 의견이었고 글로벌 모든 시장에서도 그게 바로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나의 포트의 비중의 7, 80%는 위치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언젠가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10%씩의 비중을 태워도 됩니다. 왜?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1차 그리고 업종을 1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을 물타기란다고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죠. 신성 델타 특허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요. 여기 빠졌어요. 그쵸? 여기서 물타기 하는 사람이 이게 물타기입니까? 손실 확대였죠. 왜? 빠질 때 더 빠져서 올라갔으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샀다. 리바운딩이 나왔다. 물타기 오케이. 이게 물타기고요. 물타기는 샀다. 설령 여기서 대응을 못했다. 요 부분 수익률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 테마는 작지가 않아. 기다 아니다라는 거는 2주 후에 나온대. 비중 확대. 그러면 사람들은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을 어떻게 더 삽니까? 라고 하지만 새로운 매매. 20,000원에 산 것만큼은 새로운 매매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불타기. 그 불타기 하는 사람들은 이 변동성 구간에도 충분히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있으면 물타기 더 빠져. 손실 확대. 불타기는 어떤다? 했다가 때려버린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주식시장의 룰을 알아야 되는데 룰을 모르고 시장에서 진입을 해버린다 보니까 요 종목이 가는구나 저 종목이 가는구나 시세만 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모든 시장의 의견 업종 2차전지면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뭐 다 나누고요. 영화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영화는 다 똑같습니까? 리오프닝이라고 해보시죠. 리오프닝은 다 똑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쵸? 왜? 카지노 중에서도 어디, 제주, 서울, 그쵸? 국내 다 들리잖아요. 관광, 여행사, 항공기, 세부적으로 면세점 이 단락이 다 나눈다는 거예요. 만일에 중국에서 금할령을 풀어준다. 그러나 크루즈선이 최근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 관광길이 열렸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제주의 가장 큰 면세점 또는 호텔 가장 실적이 좋았던 기업을 서치를 해서 찔러 넣어야죠. 대형주도.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큰 국내 카지노를 제주도에 가지고 있잖아요. 6년 만에 풀렸대요. 그게 큰 거예요? 그죠? 왜? 항공기로 오는 사람의 인원수가 많습니까? 배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배죠. 많이 뜨긴 하지만 사람을 많이 옮길 수가 없죠. 배는 한 번 오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몰려 들어오는 거죠. 단체 관광객. 자, 그렇다고 한다면 들어왔을 때 많은 물품들을 샀을 때 그죠? 킬로그램 오버되게 되면 돈을 낸다는 거죠. 배는 그런 게 러프하죠. 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와 어느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업종 내에서도 세분화시켜서 찔러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시장이 이렇게 변동폭을 있을 때도 언젠가 나 여기 올라오면 현금화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나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나왔을 때 만일에 내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회피하죠. 여기 있다고 한다면 못 팔잖아요. 고점에 샀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치는 여기서 변동성 거래. 왜? 아니 어차피 이렇게 변동성 하면서 좀 더 갈 것 같으면 놔둘게요 라고 하지만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그날 집에 가서 소주 한잔 동료하고 소주 한잔 화도 내고 하한가 맞았으니까 집안 싸움. 다시 아하하. 이거는요 절대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면 끝났을 때 모든 생각을 접어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집에 가서는. 그러려면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내일 되면 바로 상한가에서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죠. 이 부분에 그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올라봐야 우리가 항상 현금을 보유하는 습관을 들여라라고 했던 게 뭐죠? 이 종목 오늘 아니면 죽어버릴 것 같다 해서 풀로 사봤으면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새로운 테마군들이 움직이고 사고 싶어하는 종목들이 또 보이죠. 이게 바로 시장의 게임인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제가 영상을 찍어 보는데 제가 무슨 도울 선생인 것 같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 알람 설정 그리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힘됩니다. 정말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요새 컴퓨터가 잘 안 됩니다. 이 연구소가 작은 데가 아니에요. 저희 연구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자주 끊겨요. 이건 뭐 어떤 악성 파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반드시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저는 영상기를 줄였다가도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거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아시죠? 자, 황산납이 핵심이고, 그쵸?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황산납. 알죠? 그리고 신성이라고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드릴 거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오늘도 운영을 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자, 텔레그램 방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올립니다. 서남, 주변주, 반등. 그쵸?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영상 한번 싹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는 시장뿐만이 아닌 종목 업종을 다 다룬다. 자,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빠진다의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 공매도를 상환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부분들 다 일러드린 거고 오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정말 대단하시다. 오늘 진짜 원금을 넘었답니다. 오늘부로 19억 8천을 수익 내셨다는데 자, 대한금속, 폴라리스 오피스, 큐렉스, 신성델타 참 뭐 테라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치긴 했더라고요. 이것도 수익을 내셨네. 이거는 저희 연구소 겁니다. 뭐 계좌 인증 한번 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포스코 DX 8억 5천 정도 오늘 일단 저희 연구소 자금이 필요해서 저희는 주식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경제 이런 유튜버를 찍은 사람들은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8억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죠. 포스코 DX를 팔았습니다. 포스코 DX를 올려드렸는데 하도 뭐 보여달라고 하셔서 참. 예, 이거죠. 제 세금은 얼마 안 냈어요. 6만 원밖에 안 냈는데 원래 이런 겁니다. 주식은 세금을 많이 안 내도 되는 상품이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KT. 그렇죠? KT ETS. 자, 이런 거. 그날그날에 있었던 시장의 색깔. 맥신이면 맥신, 이체한지면 이체한지, 반도체면 반도체. 판을 알고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려요. 오늘 러시아 이야기. 이렇게 배신을 때렸던 얘가 이제 죽었죠. 이런 푸틴이 개입돼 있을 거다. 기타 등등 치안 활동 조심해라. 그러면 CCTV 관련주, 생코, 신성델타 계속 다루죠. 1,000만 원부터 20억 넘게 하시는 분들, 한 분은 이제 40억 됐죠. 자, 이렇게 셀트리온 합병 절차가 있다더라. 위고비 비만 감소약 있다더라. 미중 무역 갈등 있다더라. 이렇게 실시간 다루면서 어떤 이거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지 이렇게 됐고 엔비디아도 탐나는 회사다. 에코프로 심상치 않다. 뉴욕 증시 신용등 강등하다고 하더라. 이런 거. 그렇죠? 쭉쭉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제 영상을 보면서 잘 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거래하시지 않을 거죠. 잔여물이 되지 마세요. 선수는 이 축제는 즐기되 그 다음 황산납 상장 기업입니다. 딱 한 군데 시료 납품 요걸로 승부를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축제 즐기되 미쳐버리면 안 되죠. 냉정해지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판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네들의 축제가 끝나서 황산납까지 가면 그래핀이 나오겠죠. 그 그래핀 관련주 4개도 정리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똑같습니다. 네. 신성 황산납 받아가시고 즐거운 주말 꼭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그렇죠? 지분 가치에 대한 함수도 적어놨죠. 자, 여러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잘 되시고 저희 연구소도 이제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보내야 돼요. 시장의 퀀트나 이런 대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의 민감도 최근에 있었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각 자료들을 저희가 도출해내고 있거든요. 저는 필드에서 움직였던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경제에 대한 가치보다는 몸으로 느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떠한 변동성이 느껴졌을 때 단기 변동성인가 중장기의 변동성인가 악재인가
우상향에 대한 시장의 의견인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해서 좋은 말보다는 때로는 쓴소리도 합니다. 예, 좋은 말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자 보내실 때 별표를 앞에 붙여서 한번 보내주시게 되고,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해도 오늘 저녁 8시까지 안 간다, 안 온다 라고 한다면 지인분한테 부탁해 주세요. 편한 지인분, 뭐 주식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죠. 예, 그분한테 신성, 그다음에 황산남이라고 이렇게 한 번에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만일에 그래도 안 간다고 하면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아시죠? 자, 그리고 뭐 기타 종목들로 힘들어 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 종목 명과 그다음에 투자 비중 그리고 평단가를 좀 길게 사연을 담아서 보내주세요. 알죠? 자, 날씨 조금 꺾인 것 같아서 좀 풀렸나 했더니 오늘 다시 또 오후엔 또 더워지고 있네요. 자, 이제는 환절기입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지금 잘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건 운이다. 그 운을 쫓으면 안 되고 계속 쌓아나가고 추적하고 관찰하고 애인도 그렇잖아요. 자, 1년 있다 한번 만날까? 돌아서죠. 그쵸? 중요한 건 뭐다? 계속 추적 관찰을 통해서 시장 또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변동성 거래, 서치, 그 다음 판까지도 알아야 된다. 그쵸?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뭘로 하나 승부를 냈다라는 분들 대부분 보면 나중에 X. 그쵸? 다 손실 보죠. 왜? 운으로 하나를 잘 맞췄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왜? 주식도 똑같습니다. 오를 때는 이렇게 오르지만 빠질 때의 속도는 2번 빠지게 되면 오르기 전 가격.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마추어 배우들은 올라갈 거를 보면서 참을 수라도 있지만 스타가 떨어질 때는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다. 오히려 이 아마추어보다 더. 알죠? 그런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 스타 펀드 매니저가 뭔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와 카테고리를 찾아서 준비하는 자세. 이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향후에 분명히 잘 되실 거고요.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황산납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제가 실시간으로 뭐 금양이 코프로 할 때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갖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식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아라. 아시죠? 때로는 애인하고 싸울 것 같으면 거리를 좀 두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또는 냉정함을 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떠죠? 예, 그런 거. 아시죠? 굳이 과열 구간에 쥐고 가겠다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 왜? 제가 분명히 여기서는 점상입니다라는 표현과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아시죠? 제 지난 영상도 보시기를 알게 될 겁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